패션 쪽 트렌드를 예측하고 상품을 제작하거나 소싱을 진행할 때 저의 포인트는요, 팬츠의 변화만 집중합니다.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공장들에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너는 어떤 걸 어떻게 보고 트렌드를 미리 예측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건지, 또는 어떠한 기준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물론 조금은 입체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패션 쪽 사업이나 제가 장사를 하면서 특히나 시즌성이나 트렌드에 예민한, 그리고 예측을 미리 해서 준비해야 하는 이 패션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저만의 데이터를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저도 생활 잡화나 유리, 도자기, 그리고 전자기기 등 여러 카테고리들을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여성복이나 아동복 쪽으로 패션업에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저의 가장 주력적인 카테고리, 바로 패션 잡화겠죠. 아동복만큼이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대부분들 상품을 소싱하거나 제작 상품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들을 하실까요? 자신만의 기준들이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분명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채널이 어떠한 성향인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에 가장 많이들 접근하시는 쿠팡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신다면 무조건 대중적이고 뾰족하진 않은 디자인과 그런 컬러감들, 소비자들의 결핍이 조금 더 우선시되는 상품들, 그리고 사입해 오는 원가가 무조건 어때야 되죠? 맞습니다. 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진율을 좀 펌핑해서 비싸게 올리고 그만큼 광고의 버짓을 높게 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노출만 많이 되면 팔리니까요. 이런 대중적인 상품들을 많이 팔아야 쿠팡에서는 잘 팔립니다.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 정도로 팔린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는 쿠팡보다는 조금 더 뾰족한 디자인이나 원가율이 조금 더 높아도 색감도, 이미지의 퀄리티나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비교 소구라든지 감성이나 이성 소구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소싱해야 할 거고요. 쿠팡보다는 내 상점의 스마트 스토어는 조금 더 상품들의 구색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멀리 볼 때는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길 테고요. 도매국 판매는 소싱 기준이 또 다르고, 동대문 상권의 오프라인 도매,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 오프라인 상점, 이 부분도 또 소싱 기준이 다르죠. 동대문 그 안에서도 상가 여러 개의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별로 제작이나 소싱의 기준은 정말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상가마다 다 다릅니다. 지그재그 또 다르고요. 에이블리 또 다르고요. 무신사 W 컨셉 29cm 하이버 루핀, 소싱의 기준은 다 다르겠죠. 제가 그 판매 채널 소싱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그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패션 쪽으로 전체적인, 조금은 추상적이고 입체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제 기준의 데이터들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패션 쪽은 특히나 시즌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의류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3개월, 잡화의 경우에는 한 2달에서 많게는 한 반년 전, 6개월 전에 생산 또는 기획을 해서 미리 들어가야 합니다. 제 강의에서 항상 떠드는 내용이지만 내가 팔아야만 한, 내가 밀어서 팔아야만 하는 상품 한 가지만 잘 팔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듯이, 한 상품, 타이틀 상품 정도는 반년 전에 그래서 미리들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 상품을 구색으로 잡아놓고 서브 타이틀, 인트로 상품, 아우트로 상품 등등의 이런 상품들이 옆에 같이 구색이 되어주면서 내가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상품들을 같이 구색을 잡아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일본이나 홍콩을 방문하던가 시즌 돌입 전에 명품들의 패션쇼라든지 SNS상에 올라오는 이미지들을 많이 분석하고 보면서 디자인의 방향을 활용한다던가 색감을 따라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테고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루이비통이나 샤넬, 발렌시아가 등등 명품들, 우리나라에서 받아오는 상품들과 해외에서 바잉해서 나오는 상품들이 전혀 또 디자인들이 다른 게 많기 때문인 거죠. 각 나라마다의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MD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본사에 해당하는 시즌의 디자인들을 초이스하는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고요.
나가지 못한다면 SNS로 많이들 검색해 보셔야 되겠죠. 카피를 그런 걸 일부분을 해서 벤치마킹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저는 항상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팬츠의 변화에만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워낙 예전보다 지금은 각자들의 개성이 뚜렷해져서 트렌드도 좀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래도 큰 틀로 1차적으로 잡는 저만의 기준은요. 팬츠의 스타일의 변화예요. 바지통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라고 하면은 상의는 작아지고요. 아닌데 상의도 같이 넓어지던데 같이 커져서 오버핏이 유행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대중적에서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간 스타일적인 영역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바지통이 넓어진다라고 하면 롱패딩의 유행이 이제는 지나가는구나. 일반 기장의 패딩 점퍼나 쇼 패딩을 기획을 오히려 하고요. 여름의 경우에는 역시 상의를 너무 키우지는 않아요. 오히려 짧게. 그럼 반대로 바지통이 줄어드는 추세라면요. 롱패딩 또는 레이어드 팁처럼 긴 상의나 오버핏 상의 정도의 짧은 자켓이나 결과적으로 상의가 길게 빠지는 걸 기획하곤 하죠. 그리고 자파 쪽은 어떨까요? 바지통이 넓어지는 추세라면 가방은 큰 것보다 오히려 작은 게 항상 따라왔고요. 바지의 폭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오히려 큰 가방들이 유행들을 하죠. 그럼 모자는요? 바지통이 커지면 모자는 바지와 함께 챙이 큰 모자, 빅사이즈, 대두캡, 대두 볼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아니면 큰 챙이 넓은 모자들이 유행을 하고요. 바지의 통이 줄어들면 챙이 일반적인 길이의 모자. 양말들은요. 바지의 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긴 양말, 통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짧아지죠. 양말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여름철에는 반바지의 경우가 있어서 따로 트렌드를 좀 읽어보는 편이고요. 액세서리, 주얼리 쪽 역시도 바지의 통이 커지면 주얼리는 좀 심플한, 바지통이 줄어들면 오히려 액세서리는 조금은 길고 화려한 이러한 기준들을 먼저 잡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딥한 스타일을 분류하고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선글라스 있잖아요. 선글라스도 역시 바지통이 커지면 선글라스는 좀 작아지고 좀 스키니해진다고 보면은 바지통이 커지면 오히려 보잉 선글라스라든지 선글라스가 조금 뿔테안경 큰 선글라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색상, 컬러 역시 자파의 경우에는요. 모자나 가방 이런 것들이요. 이번 의류 SS 트렌드 색상이 모카무스라고 대표 컬러라고 하죠. 정답은 아니지만 크게 의류를 베이지 계열과 그레이 계열로 저는 색상을 보통 나눕니다. 두 가지로요. 기본 컬러 화이트, 아이보리, 블랙은 제외를 할게요. 제일 많이 나가니까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베이지 계열이 대표 트렌드라고 한다면 모자나 양말은 무채색이 물론 기본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무채색 위주가 활성화가 되면 그래도 컬러를 굳이 고르자면 그레이나 베이지 계열을 제외한 베이지 컬러가 대표 컬러일 때 자파의 컬러를 굳이 뽑자면 그레이랑 베이지 계열을 제외한 컬러 중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컬러들을 고민하고 조인하고 합니다. 반대로 그럼 그레이 계열이 대표 컬러라면요. 무채색은 당연히 기본일 테고 오히려 베이지 계열은 건드리지도 않죠. 절대 건드리지 않고요. 원색들 위주의 블루나 레드 등 좀 여러 컬러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레이 계열이 대표 컬러일 때는요. 이걸 바탕으로 25년도 올해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요. 점점 팬츠의 통이 요즘은 현재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라서 갑자기 스키니로 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워낙 시대가 빨라지다 보니까 패션 쪽도 스키니로 한 번에 확 돌아설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있고요. 이럴 때는요, 상의는 좀 더 길어지거나 특히나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상의라든지 레이어드 중심의 스카프라든지 등등의 소품들 위주, 주얼리 쪽도 예를 들자면 지금 하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 목걸이라고 친다면 짧은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길게 팬츠가 좀 정갈하니까 다른 걸로 좀 균형감 있게 포인트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귀걸이도 조금은 더 주렁주렁, 가방은 작은 것보단 조금 더 큰 거. 현재는 키링 같은 것도 가방에 막 달고 더 이제 과하게 달고 하는 게 점점 팬츠의 크기의 변화가 더 오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건 별개일까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지가 오버핏이 되면 나머지 그 외적인 스타일들은 조금 더 깔끔해지는 것 같고요. 팬츠의 통이 작아진다는 가정하에 모자도 최근까지 유행했었던 너무 뭐 빅챙, 대두볼캡 이런 거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뭐 폴로 브랜드라든지 그냥 뭐 MLB 정도의 볼캡 챙의 길이가 뭐 7에서 한 7.5cm 그냥 일반적인 길이라든지 색감은 무조건 블랙, 아이보리, 연베이지 등 무채색을 더 주력적으로 가되 이번엔 오히려 자파 쪽은 밝은 그린 계열 뭐 라임 컬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비드한 컬러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여름은 조금 더 과감해지는 쇼 팬츠나 쇼 스커트가 트렌드이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양말은 더 길게 지금도 좀 긴 양말들이 트렌드이긴 한데요. 여름까지 계속 길어진 양말들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가게 되니 당연히 소재는 시스루 느낌의 양말이 분명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재 동대문 쪽 제 자파 도매를 세팅해 둔 상태고요. 신상마켓 어플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이스 앨리스라고 검색들 하시면 되고요. 레이어드를 많이 넣고 양말은 길고 모자는 큰 챙보다는 일반적인 길이의 챙, 전반적으로는 조금 기본 아이템들보다는 바지의 통이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은 역동적으로 아이템들을 시즌 구색을 잡아본 거죠. 물론 도매 장사라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팔리지만 상점의 구색을 조금 더 그래도 신나게 했다고 해야 할까요? 스키니가 정말 유행이 급 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니커즈 더신 양말 정도는 지금까지는 현재는 아무 인기가 잘 없었지만 올 시즌에는 혹시라도 스키니의 유행이 더해진다면 순발력 있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대는 스타일이 너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성격은 분명히 띄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고는 들어갑니다. 거기서 더 세부적인 딥하게 더 들어가서 뭐 러블리라든지 모던 베이직이라든지 모던 시크라든지 유니크라든지 이렇게 기획들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은요, 특히나 쿠팡 판매나 도매국 판매보다는 소비자의 결핍에 관련된 그러한 상품 쪽보다는 조금 더 브랜드나 트렌디한 성향을 띠는 플랫폼 쪽으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조만간 플랫폼마다의 소싱법의 특징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 EU 시장 투어 신청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